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2월 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54회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이고 그들만의 리그라 별 관심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슈퍼볼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49어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올해는 폭스사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시청자가 1억 4천만 명, 시청률이 41.6%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슈퍼볼이 화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경기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공연, 광고들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본 내용은 광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IT 쪽 광고. IT 광고, 자동차, 펩시 등 유명 음료, 소비재, 월마트, 맥주 광고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여기에 광고하는 회사들이 현재 잘 나가는 또는 여력이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0초 광고 단가가 무려 560만 달러, 하나로 66억 2천만 원입니다. 초당 광고 단가가 무려 2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50개 정도가 광고가 집행되었다고 하고요. 평균 1분짜리인 것 같습니다. IT 광고를 보다 보니 감성이냐 코믹이냐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 광고는 구글과 어시스턴트를 앞세운 감성 광고를 내보냈고요. 아마존도 자사 AI 알렉사의 강점을 유명 연예인 커플을 등장시켜 코믹하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각 내용을 훑어보면요. 먼저 구글 광고는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는 어르신이 구글 어시스턴트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사진이 나오고 이후에 계속 대화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다가 A little help with the little things 라는 카피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작은 일상의 작은 도움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잔잔한 감동 광고입니다. 사진을 호출하는 방법은 뒤에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알렉사 광고는요. 유명한 앨런 쇼 진행자인 앨런이 집을 나서며 알렉사에게 온도를 낮춰 라고 주문을 하고 알렉사는 거기에 맞춰 온도를 낮춥니다. 앨런이 알렉사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과 함께 과거 시대로 돌아가 온갖 알렉사 비스무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미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광고가 끝납니다. 아마존의 소망을 담아서 말이죠. 그런데 여담으로 알렉사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AI 알렉사가 나온 이후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을 알렉사로 짓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알렉사 이거 해줘. 알렉사 저거 해줘. 이해되시죠? 아마존과 구글의 두 광고 중 저는 아마존 광고가 기능을 잘 설명하면서 재밌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편한가요? AI 스피커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AI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줘야 더욱 발전하는 시스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광고에서 이 기능들을 서로 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통신사 광고입니다. 버라이존과 T-모바일 광고인데요. 이제 5G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라이존은 감성 광고를, T-모바일은 코믹 팩트 광고입니다. 버라이존은 5G 뛰어난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도 재난 발생 시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 등의 용기와 희생은 넘을 수 없다는 그들에 대한 감사 광고를 선보였고요. T-모바일은 유명 코미디언이 엄마 핸드폰 통신사를 버라이존에서 T-모바일로 바꿔 처음에는 엄마가 따지다가 가는 곳마다 너무 잘 터진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코믹한 광고입니다. 저 나이에도 마마 우리 베이비 이러는 것을 보면
엄마랑 자식 사이는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타사명을 바로 저렇게 말하네요. 참, T-모바일은 미 전국구를 커버하는 유일한 5G 통신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페이스북 그룹을 컨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슈퍼볼 결승에 오른 샌프란시스코 49어의 여자 코치인 KT 소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터프하기로 유명한 미식 축구에서 여자가 코치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외에 눈에 띄는 광고 2개는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광고를 3편이나 했는데요. 그중 현대 소나타 광고가 눈에 띕니다. 스마트파크를 보스턴 억양으로 발음하며 자동 주차 기능을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소나타에도 있는 기능인가요? 차에서 내린 후 주차를 시킵니다. 정말 신박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제작사인 스퀘어 스페이스 광고를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템플릿 등을 제공해서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미국 유명 배우인 위노나 라이더가 위스콘신주 조그마한 마을인 위노라를 방문해서 광고를 찍습니다. 위노라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위노라로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 사진을 직접 찍어서 사진책을 출간한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판매금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본 위노나 라이더입니다. 팀 버튼 감독이 만든 가이손 아시나요? 캐리비언의 해적 조니 뎁과 함께 나와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보다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국내 타이틀로는 청춘 스케치인가로 나왔던 이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박물관에 살아있다에 나온 벤 스틸러가 감독이자 배우로 이단 호크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대학 졸업 후 길을 잃은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아도 지금 세대에서도 공감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음악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 이야기가 새었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 구글 광고에 나온 것처럼 어시스턴트를 불러보았습니다. 시리아 헤이 구글 해서 부른 후 지금 화면에서처럼 강릉에서 찍은 사진 보여줘 했더니만 바로 잘 불러오네요. 그런데 주의점은 당연히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포토 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로그인한 아이디가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나요? 슈퍼볼입니다. 유래는 1967년 올해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구단주인 라마 헌터가 자신의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슈퍼볼과 대학 풋볼 리그를 볼로 칭하던 것에 착안해서 장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결승전을 슈퍼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슈퍼볼에 나온 IT 광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